지금은 데드풀의 성공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라이언 레이놀즈.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범상치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세계 제1의 배우를 장래 희망으로 정한 그는 고작 12살의 나이에 혼자 외딴 도시까지 가서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 끼가 있었던 그는 아역 시절 꽤 많은 드라마에 캐스팅되었고 작은 배역이긴 하나 TV에 자주 얼굴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이언은 어린 나이 때부터 일찌감치 꿈을 이뤄가는 듯 보였죠.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꿈이 있어도 성과가 따라주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는 법. 어느덧 성인이 된 라이언은 횟수로만 따져도 10년이 넘고 출연작만 해도 수십 개가 넘지만 계속 단역과 조연만 전전하는 자신의 신세에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이란 슈퍼스타들이나 할 수 있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고 대다수의 생계형 배우들이 그렇듯 라이언은 꼬박꼬박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형편이었죠. 그래도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문 한 짝이 없는 싸구려 중고차를 구해 장거리 오디션까지 보러 다니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그의 나이는 30에 가까워지고 말았죠. 바뀐 것이라곤 조금 더 늙어버린 얼굴과 머리카락이 빠지며 점점 더 넓어져가는 이마 라인 뿐이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었죠. 돌이켜보니 15년 넘은 무명 생활만 이어졌을 뿐 주연 배우라는 꿈은 여전히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으니 한 마블 영화에 꽤 괜찮은 비중으로 캐스팅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바로 절반은 인간, 절반은 뱀파이어인 마블의 다크한 히어로를 다룬 그 영화 블레이드였습니다. 여기서 라이언은 블레이드의 오른팔로 나오는 조력자 캐릭터 한니발을 연기했죠. 원래 마블 원작에서는 진중한 성격에 가까운 캐릭터지만 라이언은 자신만의 스타일인 깝죽거리는 느낌의 캐릭터로 재해석했습니다. Where is this tracking node? It's in my left ass cheek.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영화에 나온 대다수의 그의 대사가 각본에 쓰여진 대로가 아닌 애드립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라이언은 무명 시절 때부터 애드립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가 재치 있는 말솜씨를 갖추게 된 것은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혈질이던 아버지가 유독 코미디 프로를 본 날만큼은 유해지는 것을 느꼈고 주먹으로 이기지 못할 상대라면 입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하는 각오를 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언변을 연구했죠. 이런 그의 재치 있는 입담은 특히 무명 시절 방청객을 앞두고 촬영하는 시트콤에서 빛을 발했는데 순발력 있는 애드립으로 방청객들을 빵빵 터뜨리며 자신의 재치가 방송계에서도 먹힌다는 걸 확신했다고 합니다. 블레이드의 감독도 라이언의 이런 점을 기대해 그를 캐스팅한 것이었고 라이언은 온갖 애드립으로 감독의 기대에 멋지게 부응했죠. 그러나 그의 이런 애드립 위주의 연기 스타일이 천적을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이 영화의 주연 배우 웨슬리 스나이프스였습니다. 웨슬리 스나이프스는 몰입을 유지해야 한다며 촬영 기간 내내 영화 속 블레이드처럼 과묵하게 행동했고 쉬는 시간조차도 몰입이 깨질 수 있다며 동료 배우나 스태프들과도 일절 말을 섞지 않았죠. 부득이하게 감독과 소통할 일이 있을 때조차 입을 열지 않고 메모지에 할 말을 적어서 건넬 정도였습니다. 쉴 새 없는 입담으로 배꼽을 잡게 만들며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던 라이언과는 그야말로 상극인 남자였죠. 그런데 이런 주연 배우와의 부조화가 오히려 라이언에게는 행운이 되었으니 혼자 쉴 새 없이 드립을 몰아치는 라이언과 단 한 번을 웃지 않으며 정색만 하는 웨슬리 스나이프스와의 조합이 너무 웃기다고 판단한 제작진이 당초 예정보다도 라이언의 분량을 더 늘려줬던 것입니다. 덕분에 라이언은 관객들에게 재치 있는 말발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그의 드립력은 한 영화사의 임원마저 반하게 했습니다. 이 임원은 블레이드에서의 활약을 인상 깊게 봤다며 라이언에게 선물과 함께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이 편지에는 당신 연기는 내가 좋아하는 데드풀이라는 캐릭터를 보는 듯했다. 혹시라도 먼 훗날 데드풀이 영화가 된다면 당신이 필시 그 주인공일 것이다 하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준 선물도 데드풀 만화책이었죠. 라이언은 별 생각 없이 만화책을 펼쳐보았는데 그 순간 라이언은 거의 뒤로 넘어질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만화의 한 장면에서 데드풀이 라이언 레이놀즈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던 것이었죠. 데드풀이 가면을 벗으며 자신의 외모를 가리켜 라이언 레이놀즈와 주름 많은 강아지를 반반 합쳐놓은 것 같이 생겼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지 유명 배우가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라이언은 마냥 신기했습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실 이때 데드풀을 그리던 작가 역시도 블레이드 속 라이언을 보고는 천상 데드풀스럽다고 감탄했고 그에 대한 일종의 찬사로 그의 이름을 대사에 박아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라이언에게 홀딱 반했듯 전 세계 사람들이 홀딱 반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영상의 스폰서 노드VPN을 소개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댓글 후기로 증명해주고 있으며 저 역시도 3년 넘게 잘 쓰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VPN이란 온라인상에 걸려있는 국가 제한을 없애주는 어플입니다. 이는 영상 시청, 게임, 쇼핑 등 다양한 여가 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예를 들어 한국 넷플릭스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노드VPN을 이용하면 이렇게 클릭 한
한 번으로 원하는 국가 서버로 접속해 그 즉시 시청할 수 있으며 한국 서버에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노드 VPN은 VPN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속도나 보안에 문제가 있는 무료 VPN에 비해 확실한 값어치를 내줍니다. 지금 저희 추천 링크로 구매하시면 정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정으로 무려 10개의 기기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4개월이나 무료 기간까지 추가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이번 달 구매자들에게는 eSIM 데이터 서비스까지 무료로 드립니다. eSIM이 있으면 해외로 나갈 때 로밍이나 와이파이 없이도 편하게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노드 VPN은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있으니 한 달 무료 체험을 권장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치 운명처럼 데드풀 만화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목격한 라이언은 이날 이후 데드풀이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익살스러운 말빨을 잃지 않는 이 캐릭터가 라이언은 완전히 자신을 빼다박은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정말로 운명처럼 이로부터 불과 몇 년 만에 그에게 데드풀을 연기해달라는 연락이 오게 되는데 라이언은 자신이 생각해도 이 상황이 너무 꿈만 같아서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신과 천생연분이라 생각했던 데드풀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망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데드풀을 연기하게 된 것이죠. 여사가 원작을 싹 다 무시하고 캐릭터를 재해석하는 바람에 촐싹거리는 입담이 주무기인 이 캐릭터가 입이 없는 상태로 나올 정도였고 눈에서 레이저빔까지 쏘는 그야말로 괴랄한 캐릭터가 되어버렸죠. 거의 원작 캐릭터를 모욕하는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라이언이 데드풀을 처음 연기한 이 영화는 바로 돌연변이 히어로들의 활약을 다룬 영화 엑스맨 시리즈의 하나인 엑스맨 탄생 울버린이라는 영화였죠. 여기서 라이언이 연기한 데드풀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웃음거리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화 초반만 해도 나름 멀끔한 모습으로 나와 데드풀스럽게 깝죽거리는 개그를 쳐대며 나름 괜찮은 캐릭터성을 보였죠. 그러나 후반으로 향할수록 이 캐릭터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영화사 임원들이 원작을 잘 모른 채 무언가 멋있어 보인다는 설정을 죄다 때려박다 보니 거의 생체병기 같은 이상한 컨셉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원작을 알고 있던 라이언은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그의 의견은 묵살될 뿐이었고 영화는 개봉 후 처참한 평가를 받으며 문매를 맞게 되었죠. 여기서 웃긴 사실은 개봉 직전 촬영본을 먼저 본 임원진들이 자신들이 큰 실수를 했음을 뒤늦게 깨달아서 부랴부랴 라이언에게 연락해 데드풀이 나오는 장면들을 재촬영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언은 이미 먼 지역에서 다른 영화를 찍고 있던 시점이어서 재촬영에 임할 수 없었죠. 비록 그의 데드풀 데뷔는 끔찍한 추억이 돼버렸지만 이 시기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여자친구를 사귀며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바로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스칼렛 요한슨이었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스칼렛은 한 영화인들의 파티에서 라이언을 처음 만났고 그의 독특한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죠. 이는 라이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누리맞은 이들은 연인 사이로 거듭나며 사귄 지 불과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당시 스칼렛의 나이는 24으로 배우로서 최전성기의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쑥 결혼을 해버려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칼렛은 결혼 이후 2010년 아이언맨2로 컴백할 때까지 거의 작품 활동이 끊기다시피 했죠. 이들은 코미디 프로에 사이좋게 출연하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빗속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찍히는 등 결혼 후 알콩달콩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둘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스칼렛이 영화계로 복귀하게 되며 서로가 바빠진 이둘은 집에 오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 대화 없이 뻗어버리기 일쑤였고 결국 대화가 단절되자 서로에게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칼렛은 이때를 회상하며 퇴근 후 멍하니 1시간 동안 침대에 앉아 벽만 바라본 적도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게다가 같은 직업을 가졌다는 것도 이 부부에게는 생각지 못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커리어적인 경쟁심이 생겨버린 것이죠.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라이언과 스칼렛의 입지가 조금씩 뒤바뀌기 시작했는데 라이언은 주연을 맡은 영화 프로포즈가 대성공을 거두며 순식간에 주연급 배우로 우뚝 서게 된 반면 스칼렛은 결혼 이후 오디션에서 탈락하는 일이 잦아지며 점점 더 커리어가 단절돼 갔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명함이 엇갈리다 보니 이들은 서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공감해주지 못했고 일이 갑자기 바빠져 몸이 힘들어진 라이언과 일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어진 스칼렛 사이에는 점점 더 메꾸지 못할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결혼한 지 3년째인 2011년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비록 개인사적인 아픔은 있었지만 스칼렛과 결혼했던 시기 라이언은 그야말로 전성기적인 활약을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90분 영화 내내 라이언 단 한 명만 등장하는 실험적인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였죠. 라이언이 원맨쇼를 펼쳤던 이 영화는 바로 아직까지도 고립영화계의 명작으로 꼽히는 그 영화 베리드입니다. 여기서 라이언은 처음으로 웃음기를 싹 빼고 관에 갇힌 채 생매장 당하여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주인공을 연기했습니다. 영화가 오로지 좁디 좁은
촬영관 속에서만 진행되는 데다가 산소가 부족하다는 설정 때문에 촬영 내내 가쁜 숨을 몰아쉬다 보니 어느 순간 라이언은 과호흡증에 걸려 촬영 중 무려 7번이나 실신했다고 합니다. 불면증까지 생겨 총 17일에 걸친 촬영 기간 동안 그가 수면을 취하는 시간은 단 8시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숨막힐 듯한 불안함이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죠. 결국 모든 촬영이 끝나는 그날 스태프들은 모두가 그에게 기립박수를 쳐주었죠. 이렇게 라이언이 혼신의 힘을 다한 베리드는 제작비의 10배라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으며 라이언은 각종 영화제의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거의 고문에 가까운 촬영을 겪어서 그런지 라이언은 촬영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죠.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 등장인물에 완전히 몰입해버렸던 그는 눕는 자세를 하기만 하면 어디든 관속처럼 느껴지는 부작용을 겪으며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기 스칼렛과의 부부 사이도 급속도로 악화됐던 것이었죠. 명년기를 펼친 베리드를 기점으로 라이언에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어마어마한 제작비의 히어로 영화도 있었죠. 이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라이언의 흑역사 그린랜턴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해리포터 시리즈의 완결로 새로운 대형 프랜차이즈가 필요했던 워너브라더스 측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경쟁사인 마블의 히어로 영화들에 맞서서 그린랜턴을 필두로 배트맨, 슈퍼맨 등의 DC 히어로들을 한 세계관으로 통합시키려던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결과는 역대급 폭망. 지금까지도 영화사 최악의 히어로 영화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망작으로 개봉됐죠.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였음에도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한 채 글로벌 대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스토리나 개연성은 유치하기 그지없으면서도 온갖 설정들은 어렵게 때려박아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재미없는 이도저도 아닌 영화가 되고 말았죠. 이 영화의 참패는 향후 영화사의 모든 계획을 바꿔버릴 정도로 엄청난 여파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DC 히어로 영화들의 제작이 전면 취소되었으며 라이벌인 마블에게 히어로 영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말았죠. 영화의 감독이었던 마틴 캠벨은 이 영화 이후 무려 6년간 영화 연출을 맡지 못했으며 라이언 역시 그간 쌓아올린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원작 팬들이 꽤 많던 그린랜턴이라는 캐릭터도 이 영화로 인해 꽤 오랜 기간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죠. 오죽하면 먼 훗날 DC 유니버스의 히어로들이 총집합하는 저스티스 리그가 제작될 때에도 원작에서는 핵심 멤버였던 그린랜턴은 끼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커리어를 박살내버린 그린랜턴이 라이언의 인생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를 통해 새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상대는 이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였습니다. 시즌 6까지 이어질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 드라마 가십걸의 여주인공으로서 유명한 배우이죠. 이들은 그린랜턴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지 2년 만에 결혼에 꼴이네. 올해로 결혼 12년 차를 맞이한 할리우드 대표 커플입니다. 둘 다 장난기가 워낙 많아 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 서로를 디스하는 모습으로 유명하죠. I used to say to her, I would take a bullet for you. I could never love anything as much as I love you. I would say that to my wife, and then the second I looked in that baby's eyes, I knew in that exact moment that if we were ever under attack, I would use my wife as a human shield to protect that baby. 이들은 SNS상에서도 서로를 놀리는 것에 진심인데 한 번은 라이언이 블레이크의 생일 때 아내 얼굴이 반 이상 잘린 사진을 내걸며 생일 축하해라고 올리자 블레이크는 돌아오는 라이언의 생일 때 자신 또한 라이언의 얼굴이 반 이상 잘려나간 사진과 함께 생일 축하해라는 메시지를 올렸죠. 여기서 더 웃긴 사실은 이 사진이 라이언과 닮은 꼴로 유명한 배우이자 이름까지 똑같은 라이언 고슬링 옆에서 찍은 사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복수를 당한 라이언은 그 다음 블레이크의 생일 때 자기만 멀쩡하고 블레이크는 흔들리거나 못생기게 나온 사진들만 골라 올리며 또 약 올리듯 생일 축하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한 짓궂은 장난은 한 시상식으로도 이어졌죠. 때는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발표하기 직전 당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라이언은 평소 그와 친한 친구이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유명한 앤드루 가필드와 미리 짜고는 혹시라도 수상자로 라이언 레이놀즈가 호명되면 아내에게 키스를 하는 척 하다가 고개를 획 돌려 앤드루 가필드에게 입맞춤을 하기로 꽁트를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수상 발표의 시간 사회자는 나무주연상 수상자로 라이언 고슬링을 호명해버렸고 라이언 레이놀즈로서는 기껏 짜놓은 꽁트를 못 써먹게 되었죠. 그럼에도 이들은 이대로 끝내긴 아쉽다며 계획대로 뽀뽀 퍼포먼스를 펼쳤고 시상식이 다 끝난 후에야 이들이 객석에서 뽀뽀하는 모습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오히려 나무주연상을 받은 라이언 고슬링보다도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라이언은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 말고도 또 다른 슈퍼히어로 친구와의 친분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20년 넘게 울버린으로 살아온 남자 휴 잭맨과의 우정이죠. 라이언이 엑스맨 탄생 울버린에서 그
끔찍한 데드풀 캐릭터를 연기할 때 처음 만났던 이 둘은 당시만 해도 하늘과 땅 같은 인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휴잭맨은 이미 세계적인 배우였고 라이언은 이제 막 궤도에 오르고 있던 참이었죠. 이때 라이언은 휴잭맨을 가까이서 보며 자신도 언젠가 그와 같은 대스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오랜 세월 찐한 우정을 쌓아가며 서로에게 제일 가는 찐친으로 거듭났죠. 이번에 개봉하는 데드풀과 울버린이라는 영화도 라이언이 끈질기게 한 번만 영화를 같이 찍자고 조르고 또 졸라 휴잭맨은 이미 완벽하게 작별 인사를 했던 울버린으로서의 은퇴까지 번복하며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또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를 놀리는 것에 진심이죠. 가장 유명했던 것은 라이언의 스웨터 사건. 휴잭맨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라이언에게 못난이 스웨터 파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못난이 스웨터 파티란 서양권에서 유명한 문화로 마치 할머니가 직접 짜준 듯한 촌스럽거나 우스꽝스러운 스웨터를 입고 모이는 파티이죠. 구글에서 어글리 스웨터 파티를 검색해보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별의별 스웨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라이언은 1등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져 리본까지 달려있는 우스꽝스러운 스웨터를 입고 갔죠. 그런데 그를 맞이한 휴잭맨과 제이크 질레날은 라이언을 두고 사진을 찍어대며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평범한 연말 파티를 못난이 스웨터 파티라고 라이언에게 속여 제대로 골탕을 먹였던 것이죠. 이날의 사진은 인터넷에 퍼져나가며 이 옷은 하나의 밈으로 거듭났고 라이언은 유쾌함의 끝판왕답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옷을 입고 자선단체 홍보 영상에도 출연하고 이 스웨터를 주제로 직접 애니메이션 영상까지 제작해 아픈 아이들을 위한 모금 활동까지 앞장섰습니다. 병상의 아이들 역시 이 스웨터를 선물 받고는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후로도 이들은 각자의 SNS에 서로를 놀리는 행보를 이어갔고 특히 상대방의 생일 때면 골 때리는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라이언은 휴잭맨의 생일 때 생일 선물이라며 휴잭맨의 얼굴로 도배된 양말을 찍어 올렸고 휴잭맨은 이에 질세라 라이언의 생일 때 반려견의 배변 받침대로 라이언의 사진을 사용하는 모습을 올렸죠. 그러다 휴잭맨이 시겁했던 사건이 벌어졌는데 때는 그가 라이브로 공연을 하고 있던 상황. 마침 그날은 휴잭맨의 생일이었습니다. 공연 도중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던 휴잭맨에게 라이언의 깜짝 영상 편지가 도착했죠. Indianapolis, thank you for letting me live out my 9-year-old dreams right here. Hello, Hugh. I was just going to wish you happy birthday. Enjoy the show, Hugh Jackman. 라이언은 이렇게 무심한 척 퇴장하는 듯 하더니 곧바로 다시 등장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죠. Happy birthday to you. 이후 스태프들이 케이크와 함께 우르르 등장했고 라이언의 짓궂은 장난일 거라 잔뜩 졸았던 휴잭맨은 다행히 별탈 없이 행복한 생일을 보냈습니다. 저희 채널도 곧 5주년 생일이 다가오는데요. 생일 선물로 구독 클릭과 좋아요 한 표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정성스러운 자료조사와 영상 편집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